여기는 소단원 평가 문제고 여기는 대단원 평가 문제. 자, 가보자. 자, 일단 프린트 11페이지 펴봐, 얘들아. 자, 프린트 11페이지.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 한번 일단 쭉 읽어볼게.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시 자체는 되게 짧아요. 근데 별에는 밤이라는 작품하고 겹치는 게 꽤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자, 이거 봐봐. 죽는 날까지 뭐래요? 그 여러분들 여 밑에 프린트 여 밑에 있어 밑에. 화면 띄워놓은 거고. 자, 죽는 날까지는 비장한 다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풀었으면 뭐야? 죽음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알겠지? 죽음을 무릅쓰고. 됐니? 자, 그리고 어디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러면 하늘에 별표 쳐야지. 하늘에 별표 쳐야지. 그러면 하늘에 뭐라고 써 있어? 윤리적 판단의 기준 보여? 그럼 가로 옆에다 뭐라 써야 돼? 옆에다가. 아, 여기다 쓰자 얘들아. 여기다가. 자, 일단 이 하늘의 별표. 자, 성찰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자아 성찰의 뭐 매개체 같은 매개체라고 쓰자 우리. 자아 성찰의 매개체. 자아 성찰의 매개체. 자아 성찰의 매개체. 자, 이게 하늘이에요. 그럼 아까 별에는 밤에서도 하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다음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나와 있죠.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밑에 순수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보여요. 자, 보시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은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끄럼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부끄럼이 없는 삶. 그러면 시대 상황을 적용하면 뭘 것 같아? 이 시대 상황을 적용하면 어느 나라에 타협하지 않는 삶. 일제에 타협하지 않는 삶. 이게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자, 한 점 부끄럼이 없기는 자, 이것도 별표.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한마디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다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 잎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 바람이에요. 바람이 중요해. 바람. 자, 바람에 별표 쳐놓으세요. 자, 정직한 삶에 방해가 되는 심리적 동요나 자극. 아주 작은 잘못에도 털끝만한 양심의 거리낌에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중요해요. 부끄럽지 않은 삶에, 정직한 삶에 방해가 되는 심리적 동요나 자극을 말해요. 그리고 시대 상황을 적용하면 뭘 것 같아? 일제 뭐겠어요? 일제 탄압, 일제 회유 이런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내면적 갈등이라 써있죠. 나는 괴로워했다. 자, 나라는 거는 말하느니 당연히 화자가 되겠죠. 화자. 그리고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거는 어떤 순수하지 않은 비순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양심적인 삶의 자세로 도덕적인 결벽성의 표현이래요. 결벽성이 뭐예요? 결벽증이 뭐예요? 결벽증? 깨끗함이죠. 그죠? 너무 깨끗한 건 너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도덕적인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어때? 도덕적이지 않은 거를 그죠? 참지 못하는 거지.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도덕적 결벽성이라고 표현했다. 됐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바람에도 나는 뭐 했다는 거야?
괴로했다는 거는 굉장히 결벽증이 강한 사람이야. 도덕성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거 일단 별표 쳐놔야죠. 이것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떤 부끄러움, 비순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양심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이를 도덕적 결벽성이라 표현한 거예요. 자, 됐습니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조금 타락할 수도 있지. 그런 거를 참지 못하는 거죠. 자, 이어서 갑니다. 2연 가보자.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윤동주 시에서 나오는 또 저거 뭐야? 별이야. 별에는 밤에서도 당연히 별이 나왔죠. 그래서 당연히 별은 별표입니다. 희망과 이상의 세계, 순수한 자아와 양심의 세계래. 자, 그래서 이거 별이지. 그래서 희망, 이상, 소망, 양심, 그리고 시대 상황을 적용하면 뭐래요? 조국 광복이래요. 왜요? 혹시 그 임정고 1학년 거 봤지 혹시? 잠깐만 얘들아.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써있죠. 자, 특히 다시 별, 희망과 이상의 세계, 순수한 자와 양심의 세계. 결과적으로 뭐야?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모든 죽어가는 건 뭐래요? 생명체거든. 생명체인데 일제 치하가 뭔지 알겠죠? 일제 지배하에 우리 민족을 의미한대요. 됐습니까? 자, 일제 치하에 우리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존재. 유한한 존재? 유한이 뭐야?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여기서 보이는 화자의 태도는 뭐예요? 뭐뭐겠다라고 했으니까. 의지야, 의지.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길, 뭐겠습니까? 주어진 길은 당연히 별표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겠죠? 별표.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 천명이 좀 어려우면 하늘에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아. 하늘이 주어진 숙명, 운명. 자, 이게 나한테 주어진 길이고 걸어가야겠다. 당연히 뭐겠어요? 뭐뭐겠다. 결의와 다짐. 의지의 표현이죠? 의지의 표현. 의지적 태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마지막에 별표 3개 치세요. 마지막에 별표 3개. 자, 일단 얘들아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뭘까? 일단 현재야. 그리고 밤은 뭐겠어? 거기 써있지만 밤은 어두운 일제강점기의 현실. 그리고 별은 뭐야? 화자의 희망, 소망, 순수함 이런 거야. 부끄럽지 않은. 알겠니? 근데 뭐에 스치운다고? 바람의 별표. 바람은 현실의 고난 실현이야. 됐니? 그래서 스치운다. 자, 그래서 자, 맨 밑에 내려가 보세요. 여기 봐봐. 오늘 밤은 식민지적 상황, 암담한 현실적 상황을 말하겠죠? 자, 이거 꼭 알아두시고 부정적 소재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봐보세요. 자, 여기 바람 봐봐요. 바람. 아까하고 똑같잖아. 바람. 순수하고 양심적인 삶을 방해하는 현실적 시련이나 장애 부정적 요인이야. 근데 여기다가 꼭 쓸래? 여기다 이렇게 써봐. 이거 몇 년의 바람하고 구분해야 될까? 3년. 바람과 살짝 비교하셔야 돼. 1년의 바람 나왔었어. 다른 바람이에요? 응? 1년의 바람은 뭔지 알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거 써있긴 하잖아. 무슨 갈등의 원인? 내면적 갈등의 원인. 오케이? 그러니까 화자 내면의 시련, 화자 내면의 고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4년의 바람은 뭘까? 약간 외부의 시련, 외부에 의한 고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고난, 시련 같은 부정적 요소는 맞아. 알겠죠? 맞는데 살짝 좀 다르다. 자, 그리고 봐봐. 바람 때문에 스치운다고 써있죠. 자, 화자의 양심적인 삶의 의지가 현실적 상황과 조건은 부정적인 거야. 이게 바람으로 표현됐고요. 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걸 뭐라고 했다? 스치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시달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잠깐 다시 와보면 요거 봐보세요. 1년은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뭐래요? 1년은 맨 위에 써있다 얘들아. 과거야. 과거. 체크해놓으세요. 체크. 그래서 이 1년의 내용을 압축하면,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어. 근데 늘 괴로웠다 이거야. 됐지? 그리고 요 2연은 뭐니 얘들아? 미래 동그라미. 순수한 삶을 살 거야. 순수하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면 부끄럽지 않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알겠니? 삶을 살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 뭐의 표현이야? 의지의 표현이야. 의지의 표현. 알겠지? 자, 그다음 현재. 근데 다시 뭐야? 얘들아,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 현재 돌아왔지? 근데 현재는 어두운 현실과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 됐니? 자, 그래서 어두운 현실에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면서도 현재 고난 중이다, 시련 중이다라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되어 있는 걸 좀 볼게 얘들아. 자, 제재 개간. 자, 일단 자유시, 서정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성격, 자기반성적, 성찰적,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고백적. 자, 의지적의 별표. 성찰적도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상징적. 별이라고 하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자, 보시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 거 당연히 별표죠. 과거, 미래, 현재의 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미래, 현재. 별에는 밤도 어땠어? 별에는 밤? 별에는 밤.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치. 그죠? 잘 기억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의 대립. 자, 바로 별, 바람. 별은 화자한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별. 화자한테는 긍정. 맞아요? 바람은요? 부정이었지. 그래서 자, 이렇게 별과 바람의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시의 상황과 주제를 제시했다. 자, 내려가면 긍정적 이미지 볼게요. 자, 시어가 함축하는 뜻. 자, 긍정적 이미지의 소재는 첫 번째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표. 하늘의 별표. 자, 윤리적 판단은 절대적 기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자의 뭘 위한 매개체? 자아 성찰을 위한 매개체야. 자아 성찰을 위한 매개체야. 그리고 별도 별표죠. 화자 입장에서 순수한 소망, 이상적 세계, 희망입니다. 시대 상황을 적용하면 뭐겠어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광복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길, 숙명과 운명이에요. 길, 숙명과 운명. 그럼 여기다 뭐 써주면 될까? 의지적 태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뭐 한다 그랬어? 걸어간다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숙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됐니? 그럼 일본에 대한 타협이야, 일본에 대한 저항이야? 저항이겠죠. 자, 그럼 이제 부정적. 자, 바람입니다. 자, 바람. 자, 바람은 화자의 내면적 갈등의 원인이면서도 고난과 시련을 의미해요. 그리고 밤도 별표. 자, 화자가 처한 현재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 이미지랑 부정적 이미지를 대조했다. 자, 그 다음
이 시에서 나타나는 말하는 이 화자죠, 화자. 자, 일단 시적 화자가 표면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어요. 기억 안 나면 앞장 피면 나왔잖아. 나는 괴로워했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끊어줄래 얘들아? 얘네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끊어줘. 그러니까 나는 화자.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작가, 시인. 자, 화자가 곧 작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외제적 관점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자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부끄러움을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수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는 윤동주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원래 화자랑 작가는 구분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나를 윤동주라 보면 안 되긴 안 돼.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돼. 근데 외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내면 맞다고. 알겠지? 그래서 자, 내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없다. 자, 밑에 핵심 포인트 봐보자 이제. 이거 프린트로 볼게. 자, 핵심 포인트 화자 봐봐.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 얘들아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밑줄 쳐야 돼요. 자,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털끝만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있지? 도덕적 결벽성이 있어. 그래서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화자가 느끼는 태도나 정서는 뭐냐? 자, 자기를 자기 반성을 하는 자아 성찰적이며 극복을 하려는 의지적이다. 식민지 현실에서 겪는 화자의 고뇌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다. 자, 이제 시어를 볼게요. 자, 상징적인 시어, 하늘, 별, 바람, 밤 등. 특히 별은 시상이 응결된, 집중된 이 시의 지배적 심상어이며 이걸 쉽게 풀었어. 뭔 소리야? 이 시를 대표하는 시어라고. 이것을 대표하는 시어야. 알겠지? 화자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 이거를 별로 표현한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바람은 초그마한 양심의 가책, 그리고 식민지 상황에서 오는 시련. 몇 가지 의미? 두 가지 의미. 요 별표 500만 개 쳐요. 당연히 나와요. 나오죠. 그 강조 안 하셨어요? 학교쌤이? 아직 안 해가지고. 아, 아직 안 했어? 얘들아, 우리 1년에서 뭐가 나왔지? 하늘을 눌러라. 바람이 나왔어. 예. 4면에서도 뭐가 나왔지? 바로 바람이 나왔다니까? 어쨌든 바람은 화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거야. 알겠니? 근데 화자 입장에서 부정적이라는 거는 공통점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다고요. 이거는 내부, 내면. 이거는 뭐라고? 외부, 외면이라고. 이해가? 이제 읽어볼게. 자, 삼행에서, 그러니까 1년의 삼행에서 나왔던 거는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 됐나요? 그리고 구행에서 나왔던 식민지 상황에서 나오는 외부의 시련.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꼭 알아두세요. 자, 대립적 의미. 현실과 이상의 대립이 드러나 있다. 이상은 별, 현실은 바람. 됐나? 솔직히 윤동주는 부끄러워야지. 왜요? 무슨 개명했어? 상식 상식 개명 개명했다니까? 해야지 일본 유학을 갈 수 있다고. 맞다. 상식 개명을 안 하면 일반 국민으로, 그러니까 일제 치하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없어. 인간 취급 안 해주는. 그치, 인간 취급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계속 부끄러우니까 막 저 시들을 쓴 거야. 알겠니? 이해가니? 자, 그 다음에 표현. 아, 근데 몽규도 상식 개명은 대부분 했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했어요. 아, 지금 뭐 윤동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자, 어쨌든 대부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봐봐. 어차피 시험과 관련은 없지만 자, 첫 번째.
너네 이런 말 들어봤어? 민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들이 이거야. 민씨박씨요. 민족 박멸. 네, 잠깐만. 민족 반역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가 뭐라고? 민족 반역자라고. 그러면 그리고 뭐라는 거야? 두 번째 친일이 뭐냐면 야 그만해. 잠깐만 알았어. 이따가 잠깐만 얘 좀 설명 좀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은 이거였어. 체제 수능적 친일 세력. 달라요, 둘이. 이게 뭘까? 그냥 일반 국민들이야. 그냥 일제치하에 그냥 어때? 그냥 수능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 직업 갖고. 대부분이 이거였어. 알겠니? 그리고 세 번째가 오히려 지금 비참한 생활들 그 후손들이 비참하죠. 생활하는 누구들? 독립운동가. 광복 이후에도 비참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거든. 세 부류. 알겠지? 위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뭐였어요? 민족 반역자. 도와주는 거예요. 민족 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나 한국 사람들을 오히려 뭐 하는 거지? 괴롭히고 탄압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자, 뭐 어쨌든 간에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윤동주의 이상은 별. 하지만 현실은 바람이었던 거야. 자, 표현 갑시다. 표현.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자, 1에서 4행은 뭐라고요? 과거 동그라미. 앞에 펴볼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까지가 과거야. 야, 쌤이 그냥 편의상 1년, 2년, 3년 한 거지. 사실 이거 연 없어. 행이야, 행. 알겠지? 편의상 한 거야. 그리고 자, 5에서 8행.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건 뭐예요? 미래다짐이야. 미래다짐. 그리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우고 있다. 이게 뭡니까? 현재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1번부터 자 뒤에 18번까지 있잖아요. 좀 풀어보시는데 시간이 약간 9분 정도 남았거든. 그래서 우리 두 문제 각각 한 문제씩만 좀 풀어보고 끝내자. 오케이? 네. 박주현이요. 창씨개면 창동이면 아, 창씨로 개명을 했던 거구나. 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자, 10번 와보세요. 10번. 9페이지 10번 애들아. 9페이지 10번. 빨리 오고 그래. 자, 빨리 와요. 9페이지 10번 좀 풀어보세요. 9페이지 10번. 이거 별의 근방 문제야. 보기를 꼭 읽어보고 푸셔야겠죠? 야, 푸신 분은 14페이지 16번도 풀어보세요. 그래서 딱 두 개 할게. 14페이지 16번. 이상을 만든 학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상이에요. 제일 유명한 거? 왜? 왜? 아니 누가 읽어보려고 그래서 읽었는데
뭐지 말하는 체가 뭐죠? 말하는 걸 그대로 말. 구어체? 네, 거의 그거 완전 부어치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완전 이상 시에다 이런 그런 좀 시계 말고 그래서 어려워.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이거를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 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알아서 찾아볼게. 너 원래 국어 좋아하니? 아니요? 그냥 물어봐요. 풀었어? 네. 그럼 조용히 해요. 박준이 문제였는데. 이제 10시까지 남을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준이 10시까지 남기셔도 되거든요. 오케이. 집까지 밥만 먹을 거라.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이 두 개하고 마칠게. 우리 아까 첫 번째 얘들아 9페이지 10번 가보세요 빨리.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고르래요. 윤동주의 시에서 부끄러움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겪는 윤리적 고뇌와 고민의 내적 갈등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순수한 내면 세계를 지향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자신을 지향했지만 어묵한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끄러움은 좌절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희망과 재상에 대한 의지로 극복 승화된대요. 자, 그럼 틀린 거 골라봅시다. 1번. 아무 걱정도 없이 별을 해는 행위는 순수한 내면 세계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맞아. 2번.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은 어묵한 현실 속에서 잠시 유보가 뭐예요? 보류 멈추는 거야. 변명으로 볼 수 있군. 맞을까? 아니.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은 내일 밤에 또 별 세면 되거든. 그렇죠. 알겠지? 마음의 여유. 아직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야. 2번 땡. 자, 부끄러운 이름은 식민지 현실에서 무기력해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보여주고 무더미의 파란 잔디는 자기 희생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재생과 부활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에다는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 맞겠죠.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4페이지 16번.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지만 오늘 밤 현재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우고 있다. 자, 그러면 기역바람과 디음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설명해 줬어요. 몇 번이에요? 3번. 기역의 바람은 화자의 신념이나 의지와 니은은 외부로부터의 실현과 이거야 얘들아. 바람, 기역의 바람 자체가 화자 신념, 의지 이게 아니고 알겠지? 내면적 실현과 니은의 바람은 외면적 외부로서의 실현과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 알겠지?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했는데 자 3번 자 여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2번은 왜 안 돼요? 16번에 1, 2번 왜 안 돼요? 하나는 내주고 하나는 외주고. 16번에 1번은 뭐 지워야 돼? 기억 지우세요. 맞아? 네. 16번에 1번에 기억 지우시고 자 16번에 2번 요건 뭐 지우셔야 돼? 니은. 지워주시면 돼요. 됐나? 네. 5번. 어? 5번. 5번은 그냥 갖다 버리. 맞다 있다가 약간 5번은 관련되어 있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5번은 그냥 갖다 버리는 선지야. 버려요. 4번은 아셔야 돼요. 4번은 뭘까? 바꾸면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알겠지? 동그라미 4번은 기억니은을 바꾸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요 프린트 가져오셔야 돼.